우리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질소는 아주 중요한 비료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항상 살포하지만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포하는 질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질소 비료가 요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질소는 사실 공기 중에 엄청나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기 중에 무려 78%가 질소입니다. 우리는 뭐 산소가 가장 많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질소가 78%고 산소는 21%예요. 산소가 질소보다 훨씬 적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 중에 질소가 이렇게 많은데 그냥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그 자체로서 우리가 비료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질소를 고정을 해야 되거든요. 질소 고정이라는 것은 질소를 암모니아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비료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질소 비료의 원료로는 초석을 사용했어요. 질산칼륨이라는 광물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석을 이용하는 경우는 없고 공기 중에 질소를 고정을 시킵니다. 공기 중에 질소 고정은 어떻게 하냐면은 공기를 액화를 시켜요. 그리고 증류를 시켜가지고 질소를 분리를 하는 겁니다. 질소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질소는 단백질, 핵산, 영록소, 효소의 구성요소입니다. 단백질에 질소는 85%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핵산에는 10% 정도가 들어있고 나머지에 5%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소의 대부분은 단백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질소는 세포를 분열시키고 세포를 증식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질소는 또 뿌리와 잎 그리고 줄기를 자라게 합니다. 생육시키죠. 그리고 또 질소는 나무가 양분을 흡수하고 동화작용을 왕성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포 증식을 해야 되죠. 세포 증식은 어떻게 하느냐면 단백질 합성으로 세포가 증식합니다. 세포가 증식하기 위해서는 많은 질소가 필요합니다. 동물이나 식물의 세포는 물이 70에서 8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10에서 20% 정도 들어있어요. 지질, 탄수화물, 기타 영양소들이 들어있거든요. 단백질의 구성 성분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미노산은 뭐냐면은 질소 화합물이에요. 대부분 아미노산은 구성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탄소, 수소, 산소, CHO 플러스 N으로 되어 있어요. 질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의 주요 구성 성분이 질소입니다. 세포 증식은 단백질 합성으로 증식되는데 이 단백질은 구성 성분이 아미노산인데 그 아미노산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하나가 질소예요. 세포 증식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질소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는 질소 비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질소 비료는 요소지요. 요소에는 질소가 46%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는 비료가 유환이 있습니다. 황산 암모늄이죠. 유환에는 질소가 20.5%, 보통 21%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황이 24%가 들어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쓰는 비료가 복합비료죠. 슈퍼 21 복합비료는 질소가 21%, 인산이 17%, 칼륨이 17% 들어있습니다. 21, 17, 17이죠. 우리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사과 전용 비료가 있어요. 저희는 경북 사과 전용 비료를 사용하거든요. 그 사과 전용 비료에는 질소가 12%, 인산이 7%, 칼륨이 10% 들어있습니다. 이번에는 형태별 질소 비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소 비료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좀 머리가 아파요. 우리가 비료 교육을 다녀보면은 질소 비료를 강의할 때 무슨 태 그러거든요. 뭐 구분이 잘 안 돼요. 뭐 처음에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알아놓으면 좋아요. 우리가 교육 가면은 뭐 암모니아태, 질산태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태라는 게 형태라는 소리예요. 태. 뭐 자태가 곱다, 형태가 어떻다 할 때 그 태자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이란 거예요. 질소가 어떤 모양으로 있느냐 그 네 가지 모양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단백질 태가 단백질 형태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단백질 형태로 있는 거는 우리가 유박 같은 거, 깻묵 뭐 이런 거는 단백질 형태로 있어요. 질소가. 그 다음에 있는 게 요소태예요. 아미드태, 요소태거든요. 요소 형태로 있는 거.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요소 비료, 요소예요. 그리고 동물의 오줌도 요소태예요. 그 다음에 혈액도 요소태입니다. 암모니아태가 있어요. 암모니아 형태로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비료가 유환이에요. 황산 암모늄이죠. 이게 암모니아태예요. 질산태는 질산칼륨, 질산마그네슘, 질산칼슘이 질산태 비료예요.
요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단백질태하고 요소태는 유기 형태예요. 유기 형태는 탄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탄소가 있으면 유기태, 탄소가 없으면 무기태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비료는 탄소가 없기 때문에 전부 무기질 비료예요. 그런데 요소는 사실 유기질 비료입니다. 요소에는 탄소가 있어요. 탄소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암모니아태하고 질산태는 무기태예요. 무기질 비료예요. 형태별 질소 비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단백질태는 깻묵이나 어비, 생선 썩은 비료죠. 어비 같은 게 단백질태인데 흡수 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열차로 치면은 완행, 누리호예요. 흡수 속도는 느린 대신에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죠. 그리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요소태의 대표는 요소인데 요소는 흡수 속도는 완효성이에요. 보통입니다. 완행인데 뭉화열차 정도 됩니다. 그리고 비료의 지속 효과도 어느 정도 지속돼요. 중기적이에요.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암모니아태 질소의 대표 비료는 유안이죠. 유안은 흡수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속효성 비료입니다. 열차로 치면은 새마을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빠른 편이죠. 효과 지속 기간은 단기적이에요. 그리고 가격은 비싼 편입니다. 질산태 질소는 흡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최속효성입니다. 열차로 치면은 KTX 정도 됩니다. 속도는 빠르지만도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은 굉장히 단기간이에요. 일반적으로 질소를 시비할 때는 질산태 질소를 살포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해요. 요거는 단기적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질소를 빠르게 공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질산태 질소가 최고로 좋습니다. 그런데 질산태 질소는 효과는 굉장히 빠르지만 이 비료의 단점이 바로 효과 지속 기간이 짧고 그 다음에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네 종류의 비료 중에는 질산태 질소가 제일 비싸요. 질소가 단백질태, 요소태, 암모니아태, 질산태 이렇게 네 가지로 있는데 이 형태의 질소를 작물이 흡수하기 위해서는 변환 과정이 필요해요. 그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질소 형태는 암모니아태하고 질산태예요. 그러면은 거름이나 퇴비, 유박 같은 걸 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미생물이 분해를 하죠. 그래서 암모니아태나 질산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소태, 요소 비료를 주면은 효소나 미생물이 암모니아태나 질산태로 또 변환을 시켜요. 보통 그 밭작물은 질산태 질소 형태로 흡수를 합니다. 논작물, 그러니까 벼는 암모니아태 질소를 흡수해요. 그래서 논에는 질산태 질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밭에는 요소를 주든 퇴비를 주든 나중에 흡수할 때는 대부분은 밭작물이 질산태 질소 형태로 흡수를 해요. 흡수를 해서는 수체 내에서는 질산태 질소가 다시 암모니아태 질소로 바뀝니다. 암모니아태 질소 유안을 살포하면 어떻게 되느냐? 논에 유안을 살포하면 벼는 바로 흡수해요. 밭에는 토양에는 질산화균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산화균이 암모니아태 질소를 질산태 질소로 변환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작물들이 질산태 질소를 흡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